여러분, 지금 제 통장에는 10억이 넘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일하지 않아도 3천만 원이 저절로 들어와요.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월급 120만 원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거든요.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로또 맞았냐? 부모가 돈을 물려줬냐? 아니면 사기라도 쳤냐고요.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놀라울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만약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분명히 바뀔 수 있어요. 제가 그 증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 시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손이 떨린다. 아니, 정확히는 가슴이 떨린다. 35이 된 지금 내 통장에는 10억이 넘는 돈이 있고 매달 일하지 않아도 3천만 원이 저절로 들어온다.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하지만 나는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그 이유를 말하려면 내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12살 겨울 나는 아버지가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시는 모습을 봤다. 전기가 끊어져서 촛불을 켜놓은 어둠 속에서 아버지는 계산서 뭉치를 들고 흐느끼고 계셨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중얼거리시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내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고 다짐했다.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했지만 월급 120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병원비, 집세,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내 손에 남는 건 고작 몇만 원뿐이었다.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나? 아버지처럼 무릎 꿇고 우는 날이 올까? 그러던 어느 날 운명 같은 만남이 있었다. 회사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혼자 라면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중년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응. 이번 달도 2천만 원 들어왔어. 내가 잠든 사이에 말이야. 나는 귀를 쫑긋 세웠다. 잠든 사이에 2천만 원이라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 용기를 내어 그분께 다가갔다. 죄송합니다만 방금 하신 말씀이 정말인가요? 그분은 김 사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며 빙긋 웃었다. 젊은 친구가 예민하네. 그래. 정말이야.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야. 김 사장님은 내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 너는 지금 어느 쪽이지? 나는 당연히 전자였다. 하루 8시간씩 공장에서 일해야만 그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럼 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김 사장님의 눈이 반짝였다. 먼저 내 머리부터 바꿔야 해.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만들어서 파는 거지. 그날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다. 퇴근 후와 주말마다 김 사장님을 쫓아다니며 배웠다. 그분은 온라인으로 작은 도구들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다. 엑셀 템플릿, 간단한 앱, 전자책 같은 것들이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팔리는 상품들이었다. 나는 첫 작품으로 가계부 관리 엑셀 템플릿을 만들었다. 내가 그토록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다. 밤새워 만든 그 템플릿을 온라인에 올렸다. 가격은 5,000원. 첫 달에 겨우 3개가 팔렸다. 15,000원.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두 번째 달에는 8개, 세 번째 달에는 23개가 팔렸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처음으로 시간과 무관한 수입을 경험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때부터였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수술비만 800만 원. 나는 절망했다.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털어도 부족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나는 다시 그 어린 시절의 무력감을 느꼈다. 결국 나도 아버지와 똑같구나. 그때 김 사장님이 나타났다. 포기하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 이런데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김 사장님이 내 어깨를 탁 쳤다. 바로 지금이야.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과 평생 가난한 사람이 갈리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야. 포기하면 평생 가난하고 버티면 부자가 돼.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더 많은 상품을 만들었다. 잠은 하루 4시간만 잤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눈이 충혈되어도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6개월을 버텼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만든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 관리 시스템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을 넘어섰다. 처음으로 공장 월급보다 많은 돈을 벌었다. 나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 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온전히 내 사업에 집중했다. 2년 후에는 월 수입이 1,000만 원을 넘어섰고 5년 후에는 내가 만든 시스템들이 매달 3천만 원씩 벌어다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었다. 어머니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아버지께는 새 집을 사드렸다. 그날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컸니? 나는 대답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들 때문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법을요. 지금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부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누구에게도 굽신거리지 않을 수 있는 자유였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부자가 되는 것은 운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다. 소비자로 살 것인가, 생산자로 살 것인가, 시간을 팔 것인가,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끝까지 버틸 것인가. 그 선택들이 쌓여서 운명이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 진정한 부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 나는 그 어린 시절 무릎 꿇고 우시던 아버지를 보며 다짐했던 그 마음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예전에 나처럼 막막한 현실 앞에서 주저하고 계신가요? 월급으로는 도저히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시작이 아니에요. 나처럼 5,000원짜리 엑셀 템플릿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누군가에게도 필요한 거니까요.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라도 지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진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는 여러분만의 첫 번째 도전이 무엇인지 들려주세요. 어떤 작은 아이디어든 어떤 사소한 시작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진정한 부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쓰여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